어떻게 한때 마엑스주의를 대표하던 이론이 결국에는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게 됐을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은 바로 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논쟁적인 이념의 여정을 담은 한 텍스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에게서 시작된 생각이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엔 한 학생 단체가 우파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텍스트는 바로 그 놀라운 과정의 뒷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텍스트가 지목하는 출발점은 바로 아주 영향력 있는 학자였던 윤소영 교수입니다. 그의 사상적인 전환, 즉 방향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이 텍스트는 보고 있는 거죠. 윤소영 교수, 이분은 원래 80년대 학생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던 민중민주, PD 계열의 핵심 이론가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목격하면서 마르크주의를 재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전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변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기존의 원칙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의 이념적인 전향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자, 그럼 뭐가 그렇게 흥미롭냐? 이 텍스트는요, 윤 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원칙들을 버렸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의 주장을 보면요. 윤 교수가 말한 재구성이라는 게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혁명적인 심장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전이당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른바 무정부주의적이면서 신좌파적인 전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윤 교수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회의감을 가졌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감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글쓴이는 이런 발언들이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텍스트는 이런 이론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강의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고 강조해요. 이 생각들이 곧바로 어떤 정치 조직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조직이 바로 사회진보연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야말로 윤 교수가 비판했던 전통적인 당의 구조,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전위당 모델을 실제로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긴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의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로 이 텍스트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를 꼽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보인 그 격렬한 반북 성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쓴이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포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으로까지 가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지목하는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바로 전국학생행진이라는 학생단체입니다. 이 자료는 사회진보연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학생단체가 윤소영 교수의 경제관이나 정치관을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따라갔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이 비교를 제시합니다. 보세요. 당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윤 교수가 했던 비판과 전국 학생행진이 낸 입장문의 내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는 이걸 이념적 계승의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건 좌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류 보수 정치권의 주장과 완전히 똑같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하라는 여정의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2021년 전국 학생행진이 보수 정당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 자료가 짚어내듯이 이 행동 역시 보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는 이 길고 긴 여정을 과연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을까요? 글쓴이는 이 전체 과정을 아주 명확한 3단계의 전화 서사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론가인 윤소영 교수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버리고, 둘째, 사회진보연대라는 조직이 그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전국학생행진이라는 학생들이 이 이념을 물려받아서 결국 보수 우파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주 명쾌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글쓴이의 최종 결론은 정말 단호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좌파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우파 이데올로기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정치적 파멸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텍스트가 주장하는 좌파 이론에서 우파 지지까지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물론 이건 이 텍스트의 주장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꽤 묵직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쉽게 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걸까요?